족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산 넘고 물 건너 떠나는 즐거운 여행. 조금 더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만드는 나만의 점검 리스트. 지금 시작할게요. 산과 바다가 저마다 손을 내미는 이 시기. 설레는 만큼 걱정할 일도 많은 게 또 이맘때인데요. 밸브도 확실하게 잠갔고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나야 되는 문단속. 문만 잠글 게 아니라 이참에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리자. 내가 가 있는 3박 4일 동안 설마 도둑 뚫는 건 아니겠지? 이거 걱정돼서 내가 떠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냥 휴가 가지 말아버릴까? 어떡해. 매년 반복되는 휴가철 빈집털이 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휴가를 안 떠날 수야 있나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경찰이 있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집을 비우는 경우 탄력 순찰 제도를 활용하여 신청하시고 휴가를 떠나시면은 보다 안심하고 휴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경찰청 홈페이지 순찰 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지구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탄력 순찰을 신청하면 이렇게 미리 지정해둔 시간에 집 주변을 둘러봐 주시는데요. 불안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건 물론 머나먼 휴가지에서 집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 세상에 이렇게 순찰 상황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기까지 한대요. 어떠세요? 이 정도면 마음 푹 놓고 떠날만 하죠. 안심하고 휴가 잘 다녀오세요. 역시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저 갈매기 어머 나 잡아봐라.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멋진 풍광을 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서 자랑을 좀 해야겠다. 이대로 영원히 휴가가 좋아요. 바다가 최고야. 범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SNS에는 출신 학교, 사는 곳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휴가를 떠나시기 전에 집을 비우는 기간이나 현재 휴가지에 있다는 등의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은 빈집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정기적으로 배달되는 신문이나 우유 등을 이웃집에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사전에 배달업체에 배달 중지를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빠뜨리는 것이 고층이라고 안심하고 창문을 잠그시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창문은 반드시 잠그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텔레비전이나 조명을 꺼짐과 켜짐 예약으로 설정해서 빈집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휴가철 또 다른 점검 리스트. 머나먼 길 목적지까지 편안히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자동차 점검인데요. 이 휴가철 고속도로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죠. 미리미리 그냥 점검하시라 이렇게 일러도 내 차는 괜찮아 하고 그냥 운전하시다가 차가 퍼져버린 경우들.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냉각수, 타이어 마모, 타이어 공기압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냉각수 위치 바로 여기입니다. 수위는 눈으로 확인했을 때 하이와 로우선 사이가 적당한데요. 냉각수가 보조통에 없을 경우 심한 경우에는 시동이 꺼짐 증상이 발생하고 온도메다 게이지가 상승하며 본네트가 닫혀 있는 경우 냉각수가 누수로 인해 수증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상태는 고객분들이 직접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 전 냉각수 수위가 너무 낮거나 색이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고 냉각수를 채워주셔야 한대요. 또 하나의 주요 점검 대상 바로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공기압이야말로 정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고객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본다는 게 조금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게 되거든요. 타이어에 보면 타이어 종류마다 타이어에 표기된 그 공기압 최대치 그 공기압이 있으세요. 네. 거기에 80% 정도만 그 공기압을 넣어주시면 그게 가장 적정한 공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적정 공기압의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름엔 일교차가 커서 타이어 공기 손실도 큰데요. 그런 만큼 공기압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좋대요. 그리고 마모 상태도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타이어 마모 상태 정도는 나 스스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100원짜리 동전으로 가장 쉽게 점검하실 수가 있으세요. 야, 요 예. 100원으로 뭐가 가능할까 싶은데. 이제 깊이를 이렇게 재면 모자가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잘 보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타이어가 마모된 상태가 이제 더 많이 마모됐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 네. 예. 어떠세요? 왼쪽과 오른쪽 마모 상태가 다른 게 확연히 느껴지시죠? 집이며 차며 한바탕 점검을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꾸릴 차례인데요. 여름 휴가 안전도 안전이지만 실컷 놀고 난 뒤에 새카맣게 변할 피부 역시 걱정거리 중에 하나죠. 어머, 이거 뭐야? 어머, 나만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어머, 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말이에요. 가져다니는 일행은 저렇게 뽀얀하니 멀쩡한데 저만 왜 이러는 거예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잘 타는 피부, 뭐 잘 안 타는 피부 정해져 있기라도 한 거예요? 네? 어머, 어떡해?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피부가 잘 타는 피부와 잘 타지 않는 피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세포 때문인데요.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짙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받게 되면은 피부가 잘 타게 되는 것이지만 옅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받는다 하더라도 빨갛게 되거나 화상을 입게 됩니다. 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먼저 비비크림을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었다는 파운데이션 요것도 찍어서 바르고 뭐야, 이거 전부 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있다는데 아니 선생님, 화장품마다 다 들었다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 귀찮은데 안 발라도 되지 뭐.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자외선 차단량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자외선 차단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피부에 바르는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량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므로 색소 침착이라든지 아니면 기미가 더 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다른 자외선 차단 화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끈적여서 싫어요. 그리고 덧바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바를 때마다 그냥 허옇게 돼서 아유, 그것도 힘들더라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대체 뭔데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요? 네. 바로 이겁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재료는 브로콜리, 정제수, 알로에베라가 전부인데요.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준대요. 정말 간단하죠? 오, 이거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재료만큼이나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야, 간단하다.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보여주세요. 네. 네, 일단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요. 정제수는 종이컵에 1컵 정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알로에베라겔을 2스푼 정도 넣어줄 겁니다.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시면 끝입니다. 어머어머,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 간단하죠? 잘 갈아진 브로콜리를 이제 거름망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초록빛깔 영롱해라. 쪼르르 용기에 담아서 몸 여기저기 뿌려만 주면 되는데요. 천연 재료죠? 방부제 없죠? 어린이들이 써도 오케이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만드는데 아니 뭐 몇 분이라고 할 것까지 있어요? 네, 아니요. 너무 간단한데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요 미스트는 방부제 향료가 들어있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기 힘들 때 그러거나 아니면 햇빛이 따가울 때 그때 수시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어머,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 브로콜리 지금 데쳐가지고 넣은 거니까 오래 보관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 2주 안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싱그러운 브로콜리 향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자, 집도 안전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차량 점검까지 마치고 햇빛으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익혔으니까 이제 휴가 떠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제대로 된 휴식은 편안한 마음에서 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꼼꼼한 준비와 점검으로 올여름 즐거운 휴가 다녀오세요. 맑고 깨끗한 동심의 세계를 담아낸 그림책. 하지만 그림책이 아이들만의 것이란 생각은 이제 접으셔도 좋습니다. 나에게 그림이란 비타민이다. 마음은 그냥 속도속 뻗어져 그러지. 여 그림이 저를 구제를 했어. 세월을 담고 인생을 그려낸 어른들의 그림책 세상.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쿵쾅쿵쾅 두근두근 동화책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서 이 그림책 수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조회가 좀 있습니다만 어서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죠. 그림책 수업. 그림책 수업엔 과연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까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가 지금 저는 뭐 동화초에 간다고 해서 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업 저도 따라 해볼 수 있나요?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대답만 하네 지금. 베테랑 그림책 작가인 김중섭 선생님의 지도 아래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인데요. 올해로 벌써 3년째라고 합니다. 참나무가 이제 보다 보면 내가 이런 거 그리고 싶으면 사진을 찍게 되죠. 네. 어디가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찍어줘. 이쁜 거 있으면 그다음에 찍은다고 그렇게 길이도 못해 솔직히. 여자라서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풀어준 게 바로 이 수업이었습니다. 갑자기 웃음보가 터진 우리 선생님. 바로 선생님을 그린 그림 때문이었는데요. 연기 검지를 찍었네. 아니 몸뚱이라고 찍었는데 머리는 얼마나 커가. 그러니까 백설하는 인생 생각한 거예요. 이 그림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번엔 머리를 조금 더 작게 그린 그림으로. 왜 내 그림 너무 다 웃는 거야? 그래도 이건 조금 마음에 드신 것 같죠? 아 이것도 너무 좋다. 배경을 너무 잘 처리하시네. 물론 이것도 잘 그리셨는데 배경을 잘 그리시네. 이렇게 추접쳐도 안 배기고. 뭐가 추접쳐? 사실 이 그림책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름하야 소녀시대. 이 소녀시대 노노노노노 아니고요. 순천 소녀시대입니다. 글 공부에서 그림책 수업까지 함께 참여했던 20명의 할머니 드림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라는 그림책의 공동 저자, 그림책 작가님들이십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어머님들. 그렇게 그리니까 표현도 더 자유롭게 되는 것 같죠? 꿈을 꾸면서 이걸 그렸어요. 어이 막내 하나 났어. 그거는 이제 고장 나요. 우리 순천 소녀시대 어머님들 위트도 센스도 100점 만점에 100점. 이번엔 어떤 그림일까요? 내 모습을 한번 이쁘게 그리려고 그랬더니 너무 안 이뻐가지고 또 한 번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다는 어머님. 똑딱 닮으셨죠? 우리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그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그림? 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맨 처음에 동그라미 그렸어. 네네. 그다음에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도 맘대로 안 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끝으로 가서 안 맞아. 어른들로 가면.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그림 같은 거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생각도 못하고 와. 연탄 갈고 네. 밥하고 빨래하고 그밖에 안 했어. 내가 해온 일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글로 쓰고 남들은 네 전달이 된다는 거 참 재밌어요. 공부하고 그림을 하는 것 때문에 거의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네네. 너무 밝아졌고 아들들한테 이제 막 신경질도 안 내고 따뜻하게 말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어머님들. 작은 것에서 큰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데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놔둬 버려요. 색깔을 뭘 발라. 뭐 이런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지. 아우, 때렸다. 멋지게 된다가 이런 게. 하고 이렇게. 진작까지 주셔야지. 진작에 얘기했는데 또 이제 배웠다. 그렇게 안 했다. 선생님을 야단치는 참 대단한 학생들이죠. 아니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면 지금 선생님들이 누가 선생님인지를 모르겠네. 하지만 이런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강한 열정 덕분에 우리 어머님들 자랑할 만한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는 맨날 그리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게 그리지 이렇게 쉬워. 미국 가서 그 전시장에 가서 내 그림이 이리 딱딱 걸렸어요. 때는 바야흐로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한 전시관에 순천 소녀시대의 그림책이 소개된 겁니다. 우리 할머니 세 분이 직접 작가로 참여하셨는데요. 지난 6월까지 미국 4개 도시에서 전시회가 진행될 정도로 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나 손에서 이렇게 이런 능력이 나왔다 싶어서요. 정말 그냥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이 또 생기고 자손들에게나 딴 사람들한테 좀 모범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이건 너무나 소중한데요. 또 하나의 즐거움을 여기서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와, 이곳이 그림책 수업이 열리는 또 다른 장소는 순천 대표 전통시장인 웃장. 그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웃장 상인들이죠. 우리는 처음에 꼬리 먼저 긁잖아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근데 머리부터 길이라, 눈부터 길이라 그러고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를 잘 시켜 주셔요. 애들은 집중을 못 하는데 네네. 재밌게 하는데 집중을 못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마침 수업하는 날이 장날. 그럼에도 우리 상인들 열일 제쳐두고 수업에 동참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과일 가게? 과일 가게 지금 누구한테 맡겨놓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옆에 집이 맡겨놓고 왔다. 아니 옆에 집은 가라고 했어요. 갔어. 그림 하나 선물로 준다고 또 하고. 그랬지. 마음이 착잡해지고 이거 그림 그릴 때는 다른 거 잡념이 없으니까 네네. 내가 내 생활을 사는 것 같아요. 와. 이 돼지 그림의 작가님은 웃장시장 식육식당 사장님. 자, 이번엔 이바지 음식 그림입니다.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요. 녹두 찹쌀떡입니다. 떡집입니다. 떡가게. 그 가게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이제 와. 시어머니부터 하셨어. 작가님이 자기의 집을 저기를 이제 소개를 할 것 같으면 그리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한 게 네. 내가 하는 것은 이렇게 잘 그릴 수가 있겠더라고. 내가 와. 이거 손수 만드니까요. 웃장 상인들이 완성시킬 그림책은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한 것은 감췄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가슴도 뛰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떳떳하고 좋았는지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담아낸 어른들의 그림책. 그 그림책이 찾아준 인생의 또 다른 행복. 그 행복한 그림책의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합천이 뜨고 있습니다. 작년 최강 폭염을 자랑했던 데프리카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올해 합천은 다릅니다. 시원하면서도 재밌는 합천, 시원하고 재밌다. 두 가지가 합쳐진 합천 가볼게요. 와.
야, 여긴 들어오자마자 과거로 확 온 느낌인데요. 와, 이런 거 보세요. 야, 이거 보시면 예전에 영화 촬영 때 소위 이제 귀부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의상인데 요하고 딱 어울리는 옷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과연 사이즈가 있을까? 디자이너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개화기 의상을 전문적으로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아, 인기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희 인기 있는 네. 옷은 이런 의상으로 와, 예. 일명 스트라이프, 진짜 예전에 그 어른들이 많이 입었던 그런 옷이 그 당시 모습들. 케이블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김태리, 이병헌 복장으로 유명해진 의상실인데요. 요즘 합천에 오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잔치수가 큰 걸 주셔야 돼요. 네. 정장 앞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 저의 인격? 영자, 너의 마음 변치 않고 기다릴게. 첫눈이 올 때까지.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 자, 본격적인 합천 나들이 시작합니다. 영상 테마파크 속 개화기 거리를 찾았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은 나야 나? 오래간만이군. 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마라, 외놈들. 마차도 보이고 내노라 하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는 오늘도 열일 중인데요. 사실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우리끼리니까 여기니까 허용되는 거지. 이 더운 날 이렇게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의상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진주에서 왔어요. 아, 진주에서? 네. 그럼 다 같이 어떤 관계세요, 이렇게 오신 게? 그냥 이모 동생. 이게 의상을 일부러 입으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 거리를 활보한 이유가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떠세요? 옛날에 현상하면서 옛날에 우리 영화 배우도 해보고 싶었고 네, 그런 네. 꿈이 있었기에. 아하. 네. 영화 배우 그래서- 꿈이셨어요? 네. 이름 주인공 이름 뭘로 할까? 주인공 이름이 네. 윤정이. 윤정이. 촌스러운데? 야, 어쨌든 윤정 씨. 윤정 씨 옵니다. 윤정 씨 옵니다. 아, 그럼 같이. 예. 우리 졸부야, 졸부. 갑자기 돈이 많아진 거야. 거드름 피면서 가는 거야. 자, 좀 더 건방지게. 예, 예. 건방지게. 윤정이 가보자. 윤정이. 우리 돈 많으니까. 윤정이. 윤정이. 야, 뭐 먹을까? 뭐 사줄까, 내가? 맛있는 불고기집에. 불고기 늘 먹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딴 거 먹자. 뭐 해줄까? 뭐 먹을까? 뭐 해줄까? 여기 있는 집 다 사줄까, 내가? 이 집 다 사줘. 다 사줄게. 뭐 겸사스 필요 다 사니까 돈 많으니까. 돈 많은 거 알잖아, 그지? 돈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 좀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야, 다들 의상이 화려하시고 예쁘지만 특히 이 의상도 굉장히 예쁘십니다. 네. 많이 고르신 거죠? 고심 끝에. 예. 오늘 컨셉은 가수. 가수. 그 노래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좋고. 자, 가봅시다. 자,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별들이 소간대는 홍콩의 밤거리. 가수처럼 하시라니까요. 가수처럼. 합천에 이런 영상 테마파크에서 사진도 찍고 노실 수 있고요. 또 이런 옷도 이렇게 빌려 입으시면서 좀 이렇게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고요. 나중에 그 강에 가시면 또 막 이렇게 물놀이도 하실 수 있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칭찬 일색 합천에 올여름 명물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자, 점점 볼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합천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곳은 또 분재공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곳입니까? 예, 저희들 이 분재공원은 영상 테마파크 준공 이후에 2012년도에 착공해서 올해 지난 7월 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이제 분재공원은 더 좀 가족 단위가 왔을 때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세트장 앞에 한국정원, 그다음에 분재원, 어린이 정원의 세 가지 테마로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자까지 세대별 취향 저격 분재공원도 꼭 들러보세요. 모노레일로 하늘을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핫 플레이스. 이 코끼리 좀 특이합니다. 예. 어떤 코끼리인가요? 저희들 어린이 정원에 네. 다른 색깔, 저기 가면 좀 차별화된 걸 보여주기 네네네네. 위해서 특별히 어린이 정원에 코끼리를 예. 크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코끼리가
길이만 47m 미끄럼틀이 돼가지고 미끄럼틀? 예. 국내 최대 그 규모라서 지난 7월 4일 날 예.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저희들이 교부받았습니다. 와, 47m. 예. 저분 진짜 안내만 주시고 그냥 가시네. 코끼리 뱃속입니다. 코 안쪽인데 여기 미끄럼틀. 와, 여기 들어가면. 우와, 갔다. 중년에 타는 미끄럼틀. 아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재밌다. 오. 완전 수동이다. 미끄럼틀이니까 기끄럼틀. 기어서 가는. 야, 근데 제대로 탄력 받으면 진짜 재밌긴 재밌겠어요. 여름에 물놀이를 빼면 섭할 일. 은빛 백사장과 1급수 황강은 태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합천 황강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자! 다양한 물놀이 시설은 합천이 여름축제 1번지로 꼽히는 이유랍니다. 쉬면서 음악을 쉬면서 자, 나옵니다. 예. 이쪽으로 와야지. 저희 거창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 왔어요. 아, 네. 거창에서. 네. 거창에는 뭐 수송대도 있고 네, 맞아요. 많이 있는데 네. 합천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빠지가 유명해서 왔어요. 예. 네.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들 그야말로 순수하게 친구들 사이. 네, 다 친구. 아무 상관없네. 네, 아무것도. 친구들 오니까 뭐가 좋습니까? 너무 맘대로 놀아서 좋아요. 얼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놀아서 좋아요. 얼굴 생각하지 않고 노는 것 같다고? 술집을 2개 해가지고 이제 친구인데 둘이서 이제 가게 한 개씩 해가지고 이제 알바들이랑 아하.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름이라서 네. 이제 또 장사 열심히 하기 전에 한번 와서 놀고 있어요. 파이팅을 해보자. 예. 자, 그야말로 시원합니다. 올여름 비서는 한강에서 즐기는 수상 레포츠는 20여 가지. 짜릿한 스릴을 원한다면 땅콩 보트가 제격인데요. 고속주행 제트스키에 매달려 달리다 보면 더위는 36개, 몸은 혼비백산. 야, 여기가 황강인지 황천인지 나은지 모르겠지만 무게 때문에 뒤집어서 완전 물에 빠졌거든요. 진짜 찹니다. 냉동육도 괜찮죠, 냉동육. 와, 이제 살고 나니까 드릴 말씀이지만 재밌습니다. 옷만 제대로 준비하시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추천할 만한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출발 전 물세례는 친절 보너스. 야, 이제 빠져보니까 알겠네요. 진짜 시원하시죠? 시원하고 스릴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이런 축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아, 네. 6월 28일부터 네. 9월 1일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아. 한강에는 일단 첫 번째 물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혜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익스트림한 레드 스포츠가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물오른 연기부터 초록이 싱그러운 정원에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코끼리코에 미끄럼 타고 황강까지 쾌속 질주.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합천은 그 이상을 선물할 겁니다. 스릴도 있고요. 모험도 있고요. 예쁜 추억도 있고요. 여러분, 합천으로 많이 오세요. 시작. 별들이 소근대는 합천의 밤거리. 짠짠짠짠.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이맘때는 방학과 휴가 시즌이죠.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과 갈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고요?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 박물관은 어떠세요? 벽돌폰이라고 예, 거의 뭐 무기처럼 이렇게 보였을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휴대폰이 되게 희소성이 있고 희귀한 물건들이거든요.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화폐 박물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첨단 위변조 방지 시설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색 박물관으로 출발합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기승 부리는 요즘 각급 학교마다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보람찬 방학이 될 수 있을까요? 야, 방학이다! 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을 기다리던 우리 아이들 정말 행복하고 기쁘죠? 반면에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하나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이색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도심 속에 숨어있는 이색 박물관을 찾아 고고! 먼저 찾아간 곳은 휴대폰 박물관입니다. 카폰부터 스마트폰까지 106점의 휴대전화가 전시돼 있는데요. 대부분 단종돼 만날 수 없는 기종들이죠. 제가 써왔던 휴대전화들도 많이 있고요. 오, 휴대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뭐 벽돌폰, 카폰이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런 다양한 휴대폰들이 여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휴대전화를 다 모아서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저희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하루도 없이 못 쓰잖아요. 못 살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추억이고 역사이기도 한 것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억을, 사람들의 추억을 한번 모으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휴대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말 그대로 휴대폰과 24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현대인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휴대전화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상당히. 이야, 묵직합니다. 와, 이 휴대전화이지만 한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들어야 될 것 같은. 오, 이 휴대전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가 있죠. 네. 이게 88년도에 1988년도에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공개를 한 거가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 앞전까지는 카폰의 시대였고 이 휴대폰이 이제 SH100이라는 단말기인데 이동전화의 시작을 알렸던. 그래서 88 올림픽을 기념으로 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판매는 89년도. 휴대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삐삐라고 불렸던 무선 호출기도 30넉 점이 있는데요. 그 시절 저마다의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삐삐를 처음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는 삐삐를 이렇게 감추는 물건이 아니고 드러내는 물건.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이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삐삐 찬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뭔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휴대폰이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한 지 30여 년. 그동안 휴대폰 때문에 참 많은 추억들이 생겼는데요.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고 손에서 떼지 않는 이 휴대전화. 옛날 모습들을 보니까요. 추억에도 잠기게 되고 예전에 함께 이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했었던 행복한 기억들도 생각이 납니다. 휴대폰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화폐인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전문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화폐 박물관입니다. 돈을 만드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는 누구에게나 개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죠? 화폐 머니. 국민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화폐 박물관. 유가증권부터 동전까지 화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죠. 우리나라 화폐부터 해외 화폐까지 역사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12만여 점의 화폐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화폐 박물관도 오래됐죠. 화폐박물관은 198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이제 31주년 되는 해고요. 네. 모든 국민들한테 올바른 화폐 문화를 같이 배우고 느끼고자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는 화폐 전문 박물관입니다. 화폐가 없던 고대 시절의 물품 화폐부터 현존하는 최초의 주화, 그리고 오늘날 상용되고 있는 지폐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역사의 흐름과 경제 발전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계 72개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폐 450점을 통해 나라별 예술성과 문화까지 비교해 볼 수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화폐는 과연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계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로 이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의 돈인데 저기 보시면 10원 금화 있죠. 10원 금화. 금으로 됐으니까 조금 비싸겠죠. 비싸겠죠. 어느 정도? 10원이면 한 500배? 500. 사실 10원 금화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저 정도면은 집 한 채를 정도 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2, 3억 원 되는 몇억 원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매 시장이 있거든요. 저기에서 10원 금화가 작년에 1억 5천에 경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만한 동전이 1억 5천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화폐 속에 숨겨진 위조 방지 요소를 체험해보는 위조 방지 홍보관.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지폐 한 장에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곳에서는 지갑 속에 내 돈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5만 원권에는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총 22종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들어가고 달러 같은 경우는 18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엔화 같은 경우 16종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수준인데 저희들 수준이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화폐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훈장과 올림픽 메달 그리고 각종 기념 주화까지 직접 디자인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념물이 되어 만나니 그 시절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모두 시대의 기록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지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화폐 박물관에 오시면 머니, 화폐와 지폐 말고도 우표, 메달, 그리고 훈장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야외 정원에는 소원을 이뤄주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 중앙에 놓인 상평 통보에 넣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요. 올 여름방학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행운의 동전 던지기에 도전합니다. 자, 상평통보에 들어가라, 상평통보에 들어가라. 호흡을 멈추고 기를 모아 동전을 던져봅니다.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상평통보 글자 위에 떨어졌는데 동전아 어디 가니? 아유 실패. 동전 더 가져와야 되나? 어떻게 하지? 재미로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모인도는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좋은 의미로 하는 거니까 동전을 또 바꿔와야겠습니다. 저의 도전은 네버엔딩 계속됩니다. 무더운 여름 덥다고 짜증만 내고 있을 순 없겠죠. 신나는 여름방학을 좀 더 특별하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대전의 크고 작은 이색 박물관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책에서 만난 역사와 경제를 박물관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죠.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귀한 자료들이 총망라된 이색 박물관 덕분에 여름방학이 더 즐거워집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더위에 한 번 더 지치게 되는 여름. 특별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 주목! 자연이 주는 풍경과 이색 전시관으로 눈이 즐겁고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체험으로 몸까지 즐거운 오감 만족! 특별한 힐링 여행이 전남 무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은 무안으로 여행을 떠나요. 무안 힐링 여행의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여름이 되면 더욱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 바로 무안의 회산 백년지인데요. 최대의 백년 자생지로서 여름에 가면 가득 핀 연꽃들이 쫙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지금 저는 무안의 회산 백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회산 백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최명숙 해설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회산 백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동양에서 가장 큰 백년지이면서 또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큰 백년지고요. 자생지잖아요. 그것 또한 100일 동안 핀다서 백년입니다. 흰 백자도 쓰지만 100일 동안 피어서 백년이고요. 7년마다 축제를 하고 있어요. 활짝 핀 연꽃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산책길을 쭉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곳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수상 유리 온실이라고 하면 진짜 온실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네. 밑에는 물이 있고요. 네. 위에는 이제 유리 온실이 돼 있습니다. 이뮤진 리포터의 눈을 사로잡은 이곳. 바로 수상 유리온실인데요. 우와, 아니 여기 약간 정글에 온 느낌인데요, 지금?
그렇죠. 소리도 들리고요. 네. 회산 백년지의 수상 유리온실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먼저 다양한 수상식물들을 한번 쭉 둘러봐주고요. 거기에 이곳 회산 백년지의 연꽃으로 만든 연차 한 잔 마셔주면 무한 회산 백년지 탐방 끝! 다음으로 도착한 이곳은 비행기부터 전차, 헬기까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색적인 풍경들로 가득한 바로 밀리터리 테마파크인데요. 군과 관련된 다양한 이색 전시품들과 특별한 체험들로 어디서도 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탱크도 있고요. 뭐 비행기 제트기도 막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 무안군 항공우주 전시관이에요. 비행기를 11대를 엮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렇구나.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뭐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듣고 왔어요. 네네,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사격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비행기 운전도 해볼 수 있고요. 체험 안 해볼 수 없겠죠? 시원한 타격감으로 손맛 짜릿하게 해주는 사격부터 비행기를 직접 운전해보는 특별한 체험까지 이렇게 다양한 체험들과 함께 더운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밀리터리 테마파크도 탐방 완료! 싱그러운 차의 향기에 이끌려 다음으로 찾아간 무한여행 장소는 바로 다인들의 다도의 성지순례지로 자리매김한 초이선사입니다. 고즈넉한 풍경을 배경 삼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초이선사를 찾아와 봤는데 일단 초이선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조이선사께서 차문화를 일으켜 세운 차문화의 증흥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 다성이라고 그래, 차의 성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서 태어나서 이 장소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생가를 복원하고 네. 여기 이제 차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관을 여기에 만들고 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차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네. 이곳 초이선사에서는 차 문화와 함께 시대적인 배경과 차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차와 함께 여름의 따뜻함을 제대로 느꼈다면 이제 여름의 시원함 느끼러 떠나봐야겠죠. 쫙 펼쳐진 바다와 해성숲의 조화가 일품인 폴통 유원지. 이곳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던데? 바다에 서핑을 어떻게 하는지 기초적으로 네. 확실하게 바다를 달릴 수 있도록 제가 네. 교육해 주겠습니다. 아, 그럼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 최고. 이야, 자세 좋아요. 폴통 유원지가 특별한 이유는 시원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도전할 레포츠는 바로 윈드서핑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바다로 힘차게 나서보는데요. 할 수 있다! 파이팅! 파이팅! 기압 한 번 넣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차례. 배운 대로 천천히 자세를 잡고 과연 우리 임효진 리포터 잘할 수 있을까? 가뿐하게 윈드서핑 타기 성공! 시원한 바닷바람에 몸을 맡겨보는데 성공한 소감 어때요? 저 지금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한 이틀, 3일 타야 지금 되는 건데 저는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성공! 여름바다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폴통 유원지. 그 다음으로 도착한 무한여행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무안의 명소 중의 명소. 우리나라 최초 갯벌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안황토 갯벌랜드입니다. 넓게 펼쳐진 갯벌과 함께 갯벌과 관련된 전시들로 갯벌 탐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무안황토 갯벌랜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항토 갯벌랜드는요, 전국에서 최초로 갯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남사르 습지 1732호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또 최초로 갯벌 도립공호로 지정되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무안만의 청정 갯벌을 더욱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황토 갯벌랜드까지 알찼던 무안여행 끝! 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나오는 집이 최고라는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안의 명소들은 정말 각각의 매력들로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무안의 명소들로 나오셔서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더운 여름. 더위와 일상에 지쳐 더욱 특별한 힐링 여행이 필요하신가요? 아름다운 풍경과 바쁜 일상 속 여유를 갖게 해주고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무한만의 특별한 명소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번 여름은 전남 무안으로 싸게 와보란께. 더워. 부채질을 해도 안 시원하고 얼음을 대고 있어도 안 시원하고 선풍기를 켜도 안 시원하고 에어컨 켜야겠다. 에어컨. 제일 세게 하고. 그래도 너무 더워. 이럴 때는 진짜 딱 시원한 바닷가 가가지고 물놀이하고 시원한 음식 먹으면 딱 최고인데. 너무 덥다. 여러분, 누가 제 더위 좀 식혀주세요. 자고로 빙수의 계절이다. 더운 여름날 더위를 싹 날아가게 해주는 빙수. 여기에 제주의 맛과 멋을 더한 제주만의 이색 빙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빙수들인지 빙수야 기다려. 영양은 물론 깊고 향긋한 풍미로 전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구자 당근. 여름이면 빙수로 변신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당근 빙수가 맞습니다. 진한 주황빛의 당근 향과 단맛이 어우러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당근 빙수. 여름의 맛을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제주만의 빙수인데요. 당근 빙수, 대체 어떻게 탄생한 거래요? 사실 제가 남편을 올레길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당근 주스를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웬 당근 주스인가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향긋하고. 그래서 다시 제주로 이주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당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근을 활용해서 좀 더 맛있는 메뉴, 특색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근 빙수에는 들어가는 재료들이 단출하지만 진한 달달함이 느껴지는데요. 저희 앞에 있는 이 재료들이 당근 빙수에 들어가는 다 재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구자 향당근을 100% 간 당근즙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유예요. 네, 이거는 연유고요. 네, 이렇게 섞으면 당근 빙수 얼음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당근 빙수. 구자 향당근을 짠 즙에 우유와 연유만 섞어 당근 빙수 얼음을 만드는데요. 이곳에서 연중 만날 수 있는 당근 빙수.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주인장의 깊은 생각이 녹아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빙수라고 하면은 저희가 막 많이 올려져 있고 좀 화려하고 이런 걸 생각을 할 텐데 참 간단해요, 보면은. 저희가 당근 빙수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토핑을 올려봤거든요. 근데 당근 향을 강조하면서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토핑이 오히려 빠지고 정말 딱 필요한 재료만 올리게 됐어요. 고소하게 볶은 호두만 약간 첨가해 완성하는 당근 빙수.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인데요. 당근과 색다른 조화를 이루며 고소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겨줍니다. 기분 좋은 당도와 약간의 우유향이 평소 당근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습니다. 당근의 그 향이 굉장히 향긋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색이 눈을 딱 사로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구자 당근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당근 빙수가 이제 구자 당근을 알리는데 좀 일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구자 향당근, 그리고 여름에는 향긋한 이 당근 빙수 많이 찾아주세요. 사장님, 여기 팥빙수 하나 주세요.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뭐야, 저는 팥빙수 시켰는데 이거는 그 제주도 오메기떡 아니에요? 이거는 오메기 감자빙수입니다. 제주에 어울리는 빙수를 찾아 고민 끝에 탄생했다는 오메기 감자 빙수는 오메기 떡과 고구마가 들어간 빙수인데요.
이제까지 이런 빙수는 없었다. 이건 떡인가 빙수인가. 와, 떡도 있고 아주 그냥 시원한 빙수도 있고. 이 빙수는 도대체 어떤 빙수인가요? 일단 자색 고구마와 연유와 우유 얼음을 합친 그 빙수 얼음이랑 그다음에 떡은 저희 제주 향토 특산물인 그 오메기 떡을 같이 합산한 특색 있는 오메기 감저 빙수입니다. 제주산 자색 고구마 시럽을 혼합한 매력적인 보라색 얼음을 갈아 만드는 빙수. 여기에 오메기떡, 팥, 아이스크림과 견과류 등을 넣어 완성하는데요. 설탕의 억지스러운 단맛보다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에 오메기떡의 고소함이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제주도의 정겨움과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에 대해서 좀 더 유명하게 알리고자 이 빙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불여일식, 오메기떡 감저빙수. 명성의 맛이 그대로 전해질까요? 제가 이 빙수를 먹어보니까 쫀득쫀득한 이 오메기떡도 있고요. 아주 그냥 시원한 그 빙수의 맛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님도 보고 뻥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바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 한라산이 빙수로 탄생했다. 설산의 운치가 소복하게 쌓였는데요. 제 앞에 있는 게 바로 한라산 빙수입니다. 이 한라산 빙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누구나 제주도 하면 아는 것이 한라산이고요. 그리고 한라산의 모양과 그다음에 그 하얀 색깔, 거기다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그 봄과 가을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형상화한 빙수라서 저희가 한라산 빙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주다운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한 한라산 빙수. 한라산을 먹는 듯한 재미와 유기농 우유의 고소함. 억지스럽지 않은 적당한 단맛은 제주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남습니다. 빙수를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여기 와서 빙수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부드럽고요. 맛있고 아주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와서 이렇게 시원한 빙수도 먹고 같이 이렇게 타피오카도 올리고 시럽도 부어서 먹어보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 또 재미가 있는 만큼 또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라산 빙수의 탄생 과정을 엿볼까요? 유기농 우유로 얼린 얼음을 갈아 국내산 단팥 위에 덮어 한라산 모양을 만들고 제주산 녹차 시럽과 수제 연유의 타피오카 펄을 곁들여 줍니다. 이건 한라산 빙수 번외편 진달래왓. 자색 고구마 시럽을 넣어 봄날의 예쁘고 신비로운 진달래왓을 빙수로 탄생시켰는데요. 제주도의 그 신선한 유기농 우유를 사용한 원유를 사용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수제 연유와 그다음에 색깔이 예쁜 그 녹차 시럽과 그다음에 쫄깃쫄깃한 타피오카 펄을 이용한 제주에서만 맛보실 수 있는 빙수입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빙수. 소연 씨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야,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게 정말 맛있네요. 봄꽃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달달한 봄의 맛과 또 청청하고 시원한 여름의 맛을 느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제주에 오셔서 이색 빙수로 올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시원한 빙수 한 그릇으로 더위를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거기에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멋을 느끼다 보면 짜증도 불평도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빙수.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맛보세요.